아침이 올 때마다 거울을 봅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언제 머리를 희끗하게 만들었고 언제 얼굴에 이렇게 깊은 주름을 새겨놨는지.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요. 자기 입에 들어갈 밥 한 숟가락을 아껴서라도 자식 입에는 좋은 것을 넣어주고 싶었고 자신의 옷 한 벌은 헐어서 입으면서도 자식에게는 새 옷을 사 입혀주고 싶었던 것. 그게 우리네 부모의 마음이었죠. 그렇게 자식이 곧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 낯선 노인을 보게 됩니다. 손에 남은 것은 없고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만 가득해요. 그 공허함이 뭔지 아세요? 그건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식은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예요. 그건 진심입니다. 이 말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다 퍼주면 자식도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야. 이 믿음이요. 당신이 자식을 위해 몇십 년을 헌신했어요. 퇴직금을 다 썼고 집 보증금까지 털었고 사업 자금도 대줬고 결혼식 비용도 내고. 당신이 그렇게 한 마음을 자식도 알아요.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도 그들만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자신의 가정을 꾸리다 보면 직장 스트레스가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있고 자식 교육이 있고 월급으로 주택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부모의 기대만큼 보답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들도 살아가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요, 정작 자신이 아플 때 자식 눈치를 보게 돼요. 아빠가 아파? 근데 내 일도 바쁜데. 이 눈빛이 비치는 순간 무너지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제야 깨달아요. 내가 모든 것을 퍼줬는데 왜 자식은 내 곁에 없는 거지? 2분 후에 가장 후회하는 일.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물었어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뭘 가장 다르게 하고 싶으세요? 그 답이 거의 같았어요.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울타리를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순간, 자식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건강한 관계는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당신이 가진 것이 있어야 해요. 자식에게 베풀 때도 당당하고 명절에 찾아온 자식 손에 용돈을 쥐어줄 때 부모로서의 자존감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당신을 위해 용돈을 놓고 갈 때 당신의 입장은? 감사하기보다는 미안해지지 않나요? 아, 내가 자식에게 받는 처지가 되다니. 이 심리가 쌓이면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어색해져요. 당신이 주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바뀌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노후의 부모들을 보면 여전히 자식을 챙기려고 애써요.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 괜찮아, 나는 괜찮아라고 거짓말을 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자식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한 거다. 이 말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자식에게는 이 말이 평생의 빚이 돼요. 엄마 아빠가 내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대.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나? 그래서 자식이 더 멀어져요. 산부 부모가 당당해야 자식이 안심한다. 어떤 할머니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는 신경 쓸 것 없어. 나는 내 노후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삶에만 집중해. 처음엔 자식들이 이해를 못했대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깨달았대요. 엄마가 당당하니까 자신들도 엄마를 위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됐어요. 엄마가 활기차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괜찮겠지라고 안심이 됐대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가게 됐대요. 왜? 엄마가 힘들어하지 않으니까요.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모습,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건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야 자식이 효심을 발휘하겠지? 아니에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강해야 편해요. 부모가 행복해야 편해요.
당신이 밤새 자식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으면 자식도 불안해요. 당신이 자식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자식도 죄책감을 느껴요. 그것보다는 당신이 이 아침에 정갈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 동네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드는 것,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이것들이 자식에게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멋지게 사신다. 이 마음이 들 때 자식의 마음도 놓이게 돼요. 사부나무가 건강해야 그늘이 된다. 제가 전통의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이 쉬어가요. 왜? 그늘이 시원하니까.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를 뽑으면, 더 큰 그늘을 주려고 뿌리까지 뽑아서 자식에게 주면 그 나무는 쓰러져요. 쓰러진 나무는 아무도 쉬어갈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늘도 없고 쉼터도 없어요. 지금 자식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당신의 뿌리까지 뽑고 있지 않으세요? 명심하세요. 부모가 끝까지 버팀목이 되려면 그 나무 자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 잔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즐거운가? 당신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을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오브 건강한 거리 두기의 시대에 이제는 다른 시대예요.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자식을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다. 이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건강한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자식을 돕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는 것. 당신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 때 자식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당신이 자식 때문에 못 산다고 투정하면 자식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요. 그것보다는 자식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당신이 행복해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엄마 지금 뭐해? 아, 딸, 나 지금 요리 배우고 있었어. 안녕. 이런 말이 나올 때 자식은 진정으로 안심해요. 육부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시작하라. 지금부터 해보세요.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세요. 요리, 도자기, 그림, 서예.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보세요. 시골, 산, 해변, 작은 마을. 나를 웃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세요. 정원 가꾸기, 책 읽기, 영화 보기. 이게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방식이에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7부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부터 이렇게 부르세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요. 당신의 이름 석자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 이름을 얼마나 잊고 살았나.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부모이기 이전에 당신 자신이에요. 아직도 그 자신이 살아있어요. 그 자신을 만나보세요. 거울 속의 낯선 노인이 아니라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꿈을 꿨나요? 그 사람은 뭘 좋아했나요? 그 사람은 어떤 웃음을 지었나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8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죠. 매년 나이를 먹을 때마다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껴요. 하지만 남은 인생의 질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60대, 70대일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20, 30년이 있어요. 그 20, 30년을 누구를 위해 살까? 자식을 위해? 아니면 나를 위해? 정답은 간단해요. 나를 위해 살 때 결과적으로 자식도 행복해집니다. 자식이 행복한 것보다 당신이 행복한 부모를 둔 것이 자식의 평생 자산이 되는 거예요. 구부돈을 남기는 것보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해요. 내가 자식에게 돈을 남겨야 한다.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당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모습.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당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마세요. 당신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얼마나 큰 교육이 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멋지게 사신다. 이 평가 하나가 돈 몇억 원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이 돼요.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삶 그 자체를 받게 돼요. 10부 지금도 늦지 않았다. 혹시 지금까지 자식에게 다 퍼졌나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어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제 내 삶을 살기로 했어. 너희는 너희 삶에만 집중해. 나중에 연락할게. 처음엔 자식이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깨달아요. 아, 우리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가 건강해져요. 더 자주 만나고 싶어져요.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져요. 당신이 약해질 때보다 당신이 강할 때 자식도 더 자주 찾아와요. 마무리 당신의 이름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혹시 오늘도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누가 그 자식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자식이 행복한지 이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고 계신가요? 이제 그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였어요. 지금까지의 헌신만으로도 당신의 소임을 다했어요. 그래요. 정말 다했어요.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빠도 아닌 당신의 이름 석자로 빛나는 남은 생을 계획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거울 속에서 낯선 노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 당신의 노후가 타인이나 자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미소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이지만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에요. 그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그 자신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